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회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이연법인세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를 잘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이 이연법인세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대한민국에서 회계를 가장 잘 하시는 상위 1%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연법인세 관련 실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이 영상을 보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면 동그라미, 처음 듣는 내용이면 X로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문제 1. 손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효과를 계산하여 해당 계정에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100이 발생하면 매출이므로 수익이므로 법인세율이 27.5%인 경우 법인세가 27.5 증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효과 27.5를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급여 20이 발생하면 비용이므로 회사 이익을 줄이므로 법인세는 급여 20에 법인세율 27.5%를 곱한 5.5만큼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효과 5.5를 급여라는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법인 손익계산서의 모든 계정에 대해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세 효과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문제 1번 채점하시고 문제 2번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곱하기 법인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해 연간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54기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9,890억에 그 당시의 법인세율인 27.5%를 곱한 금액으로 법인세 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 납부할 세액 계산을 법인세법에 따라서 회계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9,890억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1조 9,720억 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1,990억 원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쳐서 과세표준 2조 7,620억 원을 계산하고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채점하시고 문제 3번 회계와 세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도 자존심이 있어서요.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야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으로 어느 해에 귀속될 것인지는 즉 귀속 시기만큼은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를 따라서 단기분과 미래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미래법인세는 단기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하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분을 단기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채점하시고요. 문제 4번 법인세는 손익거래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납부합니다. 손익거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은 법인세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만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자본계정 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자본계정 이익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같은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같은 자본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효과인 예를 들면 100 곱하기 24%에서 24라고 하면 법인세 효과를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100에서 법인세 효과 24를 직접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채점하시고요. 문제 5번 자본거래이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같은 실현이익과 현금으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같은 평가이익 등으로 나뉩니다. 둘 다 해당 자본계정 실현이익 평가이익을 직접 차감하고 실현이익은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당기에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미지급법인세로 회계 처리하고 평가이익은 미래에 실현되므로 미래법인세, 즉 이연법인세로 회계 처리합니다. 채점하시고 문제 6.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모두 합해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손익거래의 경우 당기에 납부할 법인세를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법인세로 하고 이 중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일시적인 항목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당기 법인세 비용이 아닌 미래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일시적 차이 이외의 모든 항목은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본거래의 경우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으로 구분하며 해당 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 효과를 실현이익은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당기 미지급법인세로,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미래법인세인 이연법인세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실현이익이든 평가이익이든 법인세 효과를 해당 자본거래 이익계정 세전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채점하시고요. 문제 7.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 실무 순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신고 서식을 작성할 때는 순서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손익거래, 자본거래를 구분한 뒤 각각에 대해 계산을 하는 순서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신고 서식, 즉 실무를 할 때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모두 합한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첫 번째, 당기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고 두 번째,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의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고 세 번째, 자본거래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 효과를 해당 자본이익 계정에서 직접 차감한 후 네 번째로 법인세 비용은 1에서 2와 3을 차감한 후에 대차 차액으로 법인세 비용을 구합니다. 이를 법인세 회계처리 3단계라고 합니다. 채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 팀장의 이연법인세 접니다. 이건 문제는 아닙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고 손익거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그리고 당기법인세 비용, 자본거래는 실현이익 평가이익으로 나누어서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부채 그리고 둘 다 해당 자본거래 이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지만 법인세 신고 실무적으로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지 않고 모두 합한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1. 미지급법인세 2.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3. 해당 자본거래 이익에서 직접 차감 회계처리 그리고 1에서 2와 3을 차감한 대차 차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라는 것을 나 팀장의 이연법인세 정리라고 합니다. 문제 8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속기업 주식 관련 이연법인세인데요. 이연법인세 기준서에서는 일반적인 일시적 차이와 종속기업 주식 관련 일시적 차이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시면 손익거래에서 일시적 차이가 일반적인 일시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나누어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무조건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하며 차감할 일시적 차이도 회사에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전액 다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투자 주식,
일시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시적 차이와는 달리 종속기업 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일시적 차이의 미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손익거래 일시적 차이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의 일시적 차이를 다른 모든 일시적 차이와 구분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 자산 여부를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인식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계산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채점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 1번부터 문제 8번까지 여러분들의 이연법인세 지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채점 결과는 어떠신지요? 다 맞았다 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아는 게 거의 없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IFRS 실무회계에서 다음번에 별도의 이연법인세 강의,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IFRS 실무회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나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공부하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1%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